안녕하세요. 조영종 TV입니다. 조영종 TV 교육 토크쇼 교육풀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세계로 가는 영종도 교육혁신 포럼 김철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순창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육풀림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형평성을 잊히면 잊힐수록 획일화되어가는 우리 교육이라는 주제로 통제받고 있는 대학 교육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침 여기 대학 교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근택 교수님께서 요즘에 그 대학 교육 어떻게 느끼시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요. 아마 이제 대학이 과거에 비해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예. 저희가 이제 10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설도 조금 새롭게 바꿔야 되고 뭔가가 좀 이제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험 실습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다 보면 실험 실습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뭐 프로젝트를 따오지 않는 이상은 그 기자재를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바뀐 게 뭐냐? 과거에 비해서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이 조금 열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물론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육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학 교육의 목적 일단은 교수와 연구가 이제 주가 될 텐데 그렇게 수업 시수가 많다 보면 연구 활동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뭐 대학원생들을 뽑아서 뭔가 연구를 더 하려고 하면 네가 국가 프로젝트를 따와서 그 뭐 20억을 따오든 뭐 80억을 따오든 따와가지고 그걸 학교에 기부하면서 그 기자재 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운영을 해라. 안 그러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실정입니다. 대학이 결국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김철영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뭐 저는 25년간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 외국 대학을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입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대학 비교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요즘은 뭐든지 돈이 있어야 뭐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지금 뭐 또 반값 등록금이다, 뭐 장학제도다 해서 거의 대학이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또 대학의 원래 목적인 연구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거의 대응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거의 페어플리즘, 결국 이제 과도한 진학률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뭐 초중등 학교뿐 아니라 대학까지 어떤 평준화시키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이거는 사실은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럴 바에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겠죠, 진짜. 아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학들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법을 쓴다는 거죠. 입학 방식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선진 외국 대학은 외국인을 뽑을 때 그 우리나라 같이 인원 제한 없이 막 뽑지가 않아요. 대부분 정원 내를 정해놓고 그 중에 20%다 30%다 이렇게 뽑고 또 뽑을 당시에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은 솔직히 말씀은 막 뽑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명이 학생을 인재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심지어 뭐 신입생이 이게 예를 들면 경희대가 1년에 정원이 한 3,000명이면 뭐 외국인 티오가 한 1,500, 뭐 2,000명까지 이렇게 뽑아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결국은 그게 전혀 스크린 되지도 않고 결국 이제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대학이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게 제대로 스크린하면은 어떤 대학이 발전되지만은 사실은 지금 대학에 계시면은 거의 뭐 아이들이 뭐 어떤 이 동남아권에는 그냥 돈 벌러 학교 오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진짜 하여튼 그 기본부터 잘못되니까 뭐 이게 엉망진창.
예, 그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예. 이렇게 된 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학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부가. 네. 그 평가 목적이라든가 평가의 문제점은 없나요? 글쎄요, 뭐 교육부에서 하는 거를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 네. 그러면 혼납니까? 단지 예. 단지 뭐 교육부도 나름대로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원칙,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의과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치과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뭐 제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다 보면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왜 뭐 그런 교육도 안 합니까?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이 과정, 레지던트나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그 조금씩 배워가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처럼 정말 많은 실수,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서 바로 이제 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등록금 때문에 뭐 사교육비도 그렇고 등록금 때문에 부담이 많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그 재정적인 부분, 특히 이제 교육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넉넉하게 대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거는 국가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대학 가면은 교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거의 대부분 연구비 달라고요. 신청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굴러가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문제군요. 대학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요. 또 뭐 일정한 이제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그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경쟁 있는 대학 위주가 아니라 공평하게 또 나눠주다 보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잘 되는 대학도 못하게 되고 못하는 대학은 더더욱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행평성, 결국 이게 하나의 핵이라되는 어떤 그거는 뭐 10중 8구죠. 그런 논리를 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어떤 바보들의 IQ 테스트하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그 나름대로 현재의 문제점 일단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게 이제 오늘 메인 타이틀인데 그 부분을 좀 대폭 줄여야 되고요. 뭐 제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40%대, 지금 선진국은 다 30%대 내 40%대거든요. 그 정도로 줄이면은 진짜 필요한 대학만 존재하고 또 그 존재한 대학들은 치열한 어떤 경쟁과 어떤 자율성이 있으면은 정말 뭐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를 지금 산업의 기반 이런 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거 맞물리면서 세계적인 어떤 경쟁이 있는 대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일단은 대학 진학률과 대학 숫자를 대폭 줄여서 알차게 운영하자. 그다음에 외국인도 막 받지 말고 좀 그 대학 수준에 맞는 어떤 그 레벨 테스트라든지 학력 테스트를 해서 진정한 인재로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어서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시 교수님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뭐 의견도 물론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 이제 출산율이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좀 많았으면 현재 대학 다 돌아가거든요. 다 유지가 되는데 학령 인구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거죠.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이후로 대학이 많이 생기고 아마도 그때 이후로 정원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학령 인구가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2000년대에 우리가 이제 63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55만 명이 태어나면서 2002년부터 49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계속 40만 명대로 유지하다가 2017년도에 35만 명으로 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대학 정원 그럼 한 5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계속 그 학령 인구가 계속 주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도 적정하게 지금 대학을 유지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고등학교의 조금 넓은 기능을 또 다양한 기능을 대학에서 조금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교육부에서 쓰는 뭐 초중고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예산을 대학으로 좀 들어오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숫자는 그 대신에 좀 줄겠죠. 줄고 이제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가고요. 그다음 대학 교육도 조금 더 내실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을 내가 바로 가져다 쓰겠다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 재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충분한 교육을 하게끔 하고 그만큼의 고등학교에서 뭐 다양한, 그래서 정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대학을 가고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직업을 찾고 본인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아마 사교육을 또 대학생이 돼서도 사교육 받는 건 아마 대한민국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학생들이 어떤 뭐 학원 기능돼서 배우는 건 없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인턴십이라든지 어떤 배우면 연장선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알다시피 이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등, 고등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사교육하는 거. 대학에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딱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학의 문제를 생각해봤는데요. 교육부는 지나치게 대학에 대한 통제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학은 대학들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노력해서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대학이다 그러면 기대가 참 큽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원이었던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선망의 학교 바로 대학교인데요. 그 학생들이 간 그 대학이 그렇게 재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형편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 있는 그 경쟁력을 기대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좀 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교육풀림 오늘 시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